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요즘 가을 기운이 아주 만연하죠.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올해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어로 졸업식을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시작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오늘 저희 챙실TV에서는 요즘과 같은 이런 계절적인 이유로 혹시라도 또 있을 수 있는 우울 증상, 우울감을 극복하는 그러한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우울증이나 우울 증상의 원인을 찾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인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끼리도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내는 접근 방법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은 제가 겪었던 우울증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시카고라는 도시는 바람도 많이 불고 좀 비교적 차가운 도시입니다.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처럼 막 이렇게 따뜻하고 밝고 뭐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좀 시카고는 좀 이렇게 좀 우울하고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1년에 한 7, 8, 9월 한 그 정도만 좋다 이 정도고 좀 나머지 한 9개월, 8, 9개월 정도는 비교적 조금 어두운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좀 이렇게 대도시의 차가운 어두운 이런 배경이 필요할 때는 종종 시카고에서 찍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배트맨 시리즈 같은 거죠. 아마 고담시가 존재한다면 시카고의 밤 풍경과 매우 흡사할 겁니다. 게다가 이 시카고의 겨울은 더욱더 힘든 것이 오후 한 4, 5시면 그냥 깜깜해져요. 그래서 밤도 일찍 시작해서 길고 겨울 자체도 좀 길고 도시도 좀 우중충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유학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제 다소 우울 증상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논문을 쓰는 이런 시기에 아주 극에 달했었습니다. 보통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넘어가는 한 달 정도 우울 증상이 굉장히 저를 괴롭혔었죠. 게다가 그 시기가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로 넘어가는 시기고 학기 말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정말 성적 관리하기 힘들었습니다. 저처럼 우리 대부분들은 우울 증상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 우울증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겪는 것들은 대부분 우울 증상 정도입니다. 우울감이나. 엄격한 병리학적 기준을 적용을 해서 스크린을 해보면 우울증으로 진단받기보다는 우울 증상이 있는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문가 집단에서도 자주 치료요법으로 사용하는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인지행동 모델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영어로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줄여서는 CBT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체는 이 몸과 마음과 정신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 연관성을, 관련성을, 연계성을 중요하게 부각시켜서 그것을 이런 어떤 우울 증상이라든지 기타 다른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한 기법입니다. 따라서 마음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다면 몸에 변화를 주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을 시키고 또 몸이 힘들다면 마음이나 정신을 변화를 주어서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죠. 특히 우울 증상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내가 힘든데 아무것도 하기 귀찮고 그냥 다운만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마음을 다잡고 하는 것보다는 몸을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적인, 물리적인, 신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원천이 내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감정적인 문제까지 좋은 영향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울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햇빛을 쬐고 걷고 웃고 떠들어라 그런 것들,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햇빛을 가급적 많이 쬐시고 또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혼자 계시는 시간을 가급적 줄이시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또 주무시고, 이 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과 일정한 시간에 먹고 자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불면증이거든요. 그리고 그 우울증의 후에는 그 우울증이 더 깊어지게 된다면 그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자살 생각인 것입니다. 막상 어려운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걸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겠지만 내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마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오늘은 뭐 이렇게 정해 놓고 하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국 우울 증상으로 혹은 우울증으로 깨진 신체 리듬을 인위적으로라도 정상화시킴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우울 증상을 가볍게 하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술은 반드시 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은 무드를, 감정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는데 탁월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체적인, 환경적인, 물리적인 변화를 계속 하시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끊임없이 선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울 증상의 원천은 아주 낮은 자존감이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끊임없이 주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웃기는 일인 것 같고 싱거운 일인 것 같은데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그런 긍정의 어떤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냅니다. 어떨 때는 너무 그래서 뻔뻔스럽다는 그런 느낌도 타인에게 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스스로가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저는 주위로부터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우울 증상에는 젊은 세대가 겪는 우울 증상과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이 있는데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매우 큰 촉매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밥 같은 거 하시죠. 그에 대해서 본인이 갖는 감정에는 젊은 세대가 갖는 것과 어르신 세대가 갖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약을 복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보통 약 봉지가 이렇게 한 무더기로 이렇게 쭉 한 곳에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 그러한 약물 중에서 일부는 필수 불가결하게 우울 증상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에 대한 우울 증상이나 우울증을 판단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한 관찰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CBT의 경우는 7, 80년대를 거치면서 멘탈 헬스 이 시설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던 미국 사회가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성을 뽑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 긴축 재정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사이에는 이 정신건강 관련된 어떤 접근 방법이나 치료법들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 시기에 이 CBT는 매우 경제적이고 단기간에 효과적인 그러한 치료요법으로서 건강보험사들이나 정부로부터 그리고 필드에서 일하는 임상가들로부터도 상당한 평가를 받았던 치료법입니다. 물론 그 효과성에 있어서도 그 후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니 최근에 본인 스스로가 약간 위축이 되거나 우울하시다던가 혹은 주위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몇 가지 생활 규칙의 변화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는 실버TV, 조금 더 세심하게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